이번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필리핀 선교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던 중에 필리핀 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나는 어떻게 필리핀 선교를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사역과 삶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야 하는, 그래야만 교우 본인을 지켜내고 선교지를 지켜내는 거룩한 영적 전투장이다. 스스로 자신을 다그치고 연단하지 않으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꼭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자기 개발을 하고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거는 혼자 사는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혼자 살 때 무섭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지속하는가? 선교지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옛날과 동일한 관점과 기준, 방법으로 선교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필리핀 현지에 가면은 현지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현지에서 어떠한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또 함께 공유하며 기도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선교라는 것은 꼭 선교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선교의 소식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여기고 누리며 살던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떠나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들어가서 살아내야 하는 이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로 나왔지만 아직도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지인들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 어땠을까? 선입견을 버리고 온전히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한국과 비교하는 식의 생각은 버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기 선교팀들은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현지에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효과가 있었고, 선교지에서 변화받은 단기 선교팀으로 인해 본인들의 교회가 변화되는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다. 대전교회에서 갔던 단기 선교팀이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이 있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선교는 무언가를 주고 오는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전교회와 함께한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는 주고 오는 게 아니라 받으러 오는 거구나. 더 큰 은혜를 받고 내 삶 가운데 더 좋은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있는 게 단기 선교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단기 선교팀 혹은 선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선교는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교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1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10년을 찾아와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모교회는 한 선교지를 정하고 그 선교지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찾고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나라를 바꿔가면서 선교팀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 교회가 한 선교지를 집중해서 선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나는 이런 고민들을 미리 써야 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사역은 무엇인가? 나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어떤 사역들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반면에 어떤 일들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었다. 현재 필리핀에서 바퍼 사역이라고 하는 물질을 나눠주는 사역 같은 경우, 그리고 전도하고 부령하고 여기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구원받으면 끝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맨투맨 제자 사역과 목장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러한 일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닐까.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에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었는데 그 역시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반을 운영하면서 한국어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으고 맨투맨 사역을 통해 제자로 양육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어 반을 수료한 학생들이 한국으로 취업한다거나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 각 섬으로 개척을 나갈 때 함께해서 개척 사역을 돕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 대상자가 분명해야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필리핀은 상당히 젊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거리에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젊은 학생들을 집중해서 사역하고자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각 섬과 산, 그 지역마다 각각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을 다 익힐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중심으로 배우고 각 섬과 각 지역은 필리핀 현지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올 때도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단기 선교에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선교 이야기 1장을 읽어보면서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그 뜻과 마음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을 함께 하실 분들 구독해주시고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